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주 월수금은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백강훈 멘토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무료 메시지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진행되는 중에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열어놓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셔서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저희 TV 화면 속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깝게 한번 들고 계시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뜹니다.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 메시지 답장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받는 번호에는 샵3989 입력해 주시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세 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 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미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한 가운데 시장을 움직일 상승 동력이 부주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전강 후 약의 그래프를 그리며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2,500포인트 아래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던졌지만 개인이 850억 정도 사들이면서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815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미국 시장 양식립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상황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로 조기 폐장한 뉴욕 증시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9.4로 전월치와 컨센서스를 밑돌며 3개월 만에 가장 낮았지만 반대로 서비스업 PMI는 50.8로 나오면서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월마트는 0.9% 정도 오름세를 보였고 아마존은 보합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소폭 하락하면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백강훈 멘토님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린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들어서 합류해 주신 이후로 11월 15일 소개 종목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주 종가 기준 65% 가까운 수익을 채워가고 있고요. 자, 11월 1일 첫 종목이었던 LS전선 아시아, 멘토님 굉장히 아끼는 종목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20% 넘는 수익으로 보유 중입니다. 이 외에도 텔레칩스가 17%, 우듬지팜 16% 가까운 수익률로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인데요. 오늘 또 멘토님께서 저희가 이번 주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 들고 오셨으니까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비가 내리고 나면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우산 챙기시고 보온에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11월 들어서 매주 월수금 아침은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찐 수익으로 저희 계좌 채워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수익률표처럼 밀키트 종목들 벌써부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60% 넘는 수익 챙긴 종목들도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는 멘토님과 함께 진짜 주식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오늘 밀키트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한 주의 시작 활기차게 인사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엔 비가 오지만 여러분들 계좌는 따뜻한 햇살이 비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하게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종목들이 멘토님 찝어주신 종목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 고투 더 퓨처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밀키트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열려있죠. 하단에 지금 자막 통해서 입장 방법 두 가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 샵 3989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혹은 저희 지금 TV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뜹니다. 이 방법 통해서도 직접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멘토님과 함께 저녁에는 무료 방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너튜브로 건너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매주 월수금 오후 8시 너튜브 검색창에 진짜 주식 백강훈이라고 적어주시면 시청 가능하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멘토님 알려주신 종목들의 상승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또 중간 점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알려드렸던 원티드랩입니다. 이 종목이 사실 좀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알려드렸기 때문에 또 바로 이 시간에 한번 지난주 금요일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점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그 당시 11,500원 급소 가격으로 잡아주셨는데 사실 이날 11,800원까지는 좀 저점이 내려왔었던 상황이에요. 함께 좀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더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원티드랩이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정책 테마 관련주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정치 테마주라는 게 흐름이 있어요. 뭐 인맥주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정책주로 넘어가는 순간인데 오늘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주말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인맥주, 그 한동훈 관련 인맥주들의 시장의 조회 순위가 좀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눌림의 기회가 오늘은 한 번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좀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급소 가격으로 11,500원을 얘기 드렸던 거는 사실 1차 가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이거를 종목 이 조회 순위를 체크해서 이 가격 따지도 조정해드립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11,800원을 딱 닫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바로 반등이 강력하게 나왔는데 이거 분봉으로 봐야 됩니다.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5분봉으로 볼게요. 보시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거 되게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눌림 이후에 보통은 한번 눌리게 되면은 흐름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흐르다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렸다가 바로 올라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원티드랩에 관심과 집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 상한가 이후에 너무나 고점에서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누가 봐도 무섭잖아요. 자리가 내려갈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걸 느끼셔야 되냐면 차트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만약에 이것만 볼게요. 강력한 음봉을 딱 보이게 되면은 사람 심리상 무서워서 매수를 못 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야말로 V자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V자 반등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가격을 지키잖아요. 이 말은 뭐냐? 이 원티드랩을 그만큼 관심과 집중, 즉 조금만 내려오게 돼도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뭐 저점까지 밑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이 시장의 힘과 흐름을 느껴야 됩니다. 시장의 힘과 흐름을 느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격을 재조정하는 거지, 내가 처음에 가격했던 뭐 11,500원까지 해서 기다리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급소일 뿐인 거지. 해서 앞으로 흐름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오늘 개인적으로는 상승이 오늘도 일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눌림 기회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진입 타점으로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단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 정책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입장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힘이 강력해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특히나 정책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고점까지 보시기보다는 눌림 이후에 지속적인 눌림 이후에 매수 진입 타점으로 공략해도 좋을 것 같다. 단 1차 목표 가격은 약 전고점인 14,000원대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톡방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지난주 금요일에 알려주셨던 원티드랩 다시 한번 흐름 짚어봤습니다. 이 종목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원래 테마주의 성격이 좀 단기적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멘토님과 함께 계속해서 장중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원티드랩 아직까지도 저희가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수익률표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익으로 보유하고 있던 11월 1일 수요일 멘토님이 저희 방송 처음으로 출연하시면서 처음 소개해드렸던 LS전선 아시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뭐 보도가 나온 부분은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멘토님이 그 당시 포착해 주셨던 우리 가격 라인, 중요한 라인은 11,000원 선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11월 한 달 동안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횡보하다가 지난주에 또 강한 양봉이 나왔던 것 같은데 LS전선 아시아 혹시 추가로 좀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LS전선 아시아 늦었어요. 여러분들 늦었습니다. 못 들어가요. 이거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이 방송만 보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도 혼동이 오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11월 1일 날 첫 출연 날 이 LS전선 아시아를 공개했어요. 공개했는데 그 뒤에 흐름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달 만에 상승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정확히 제가 얘기 드리게 되면은 우리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1일 날 출연하고 LS전선 아시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언제 공개했냐? 지난주쯤에 제가 공개했어요. 지난주 중순쯤에 공개했기 때문에 불과 일주일 기다려서 20%가 넘는 수익을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에요. 단순히 이 흐름만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방송만 단순하게 본다면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급소 가격으로 얘기했던 11,000원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키잖아요. 내려가지 않죠? 지키고 상승이 나왔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제 도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다면 처음에 음봉이 나왔을 때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무섭잖아요. 근데 그 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때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언제 공개했냐? 지키고 나서 반등이 온 그 11월 17일쯤에 제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LS전선 아시아는 제가 왜 늦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냐면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이거는 추가적인 저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휩소 구간. 제가 늘 얘기 드렸던 개인들의 매물이 나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속임수 구간이다 이야기 드려요. 그러면 지금 구간이 깊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11월 1일부터 조정을 시작을 해서 11월 22일 중순까지 거의 20일이 넘는 기간까지 긴 조정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물론 깊진 않았지만 이 기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11월 달에 잘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로봇주, AI, 반도체주들이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1월 1일 날 제 방송만 보고 진입하신 분들은 후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 음봉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섹터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내가 손실 보고 있다는 상실감에 매도했겠죠. 근데 주가 어떻게 됐나요?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우리 노란 톡방에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다면
이 구간도 견뎠고 오히려 물량을 더 담았을 겁니다. 여기서. 그럼 수익은 더 극대화됐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으니 노란톡방을 자꾸 얘기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구간은 다시 내려오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보이자 영역입니다. 내려오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너무나 다른 섹터들,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좋은 종목들 이야기 많이 드릴 테니까 이거는 보이자 영역이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이 수익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우리 노란톡방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저희 방송에 소개해 주시는 밀키트 종목들 항상 좀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저렴하게 매수해서 그 이후에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LS전선 아시아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날짜는 11월 1일이었지만 조금 더 상세한 가격 전략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더욱더 자세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쯤에 다시 한번 매수해서 지난주쯤에 진입을 해서 그 이후 한 4거래 5거래일 만에 바로 급등을 하고 또 20% 넘는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공간 입장 방법 2가지 지금 자막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들어오신다면 오늘 또 이 리뷰해 주신 2종목 이외의 다른 종목들 또 오늘의 밀키트 종목에 대한 얘기 더욱더 상세히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지금 월요일 시장 시작까지 14분 가량 남은 상황입니다. 우선 양지수 예상지수 구간에서는 강보합권에서 빨간불 출발이 대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장 시작 전 많은 투자자분들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실시간 특징주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원티드랩도 이 정치 테마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었던 종목인데요. 관련해서 좀 이민정책 관련 종목들 지난 한 주 동안 뜨거웠던 것 같은데 오늘 이 관련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비상교육입니다. 비상교육이 이 이민정책 관련해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엮이는 것 같은데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 통해서 저희 이 비상교육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미래를 한번 내다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비상교육을 사실 제가 네. 노란톡방에서 이미 공개했었어요. 공개했었고 네네. 지난주 금요일날 당일날 목요일날 공개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됐고요. 그리고 비상교육을 얘기 드리기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메가MD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메가MD 제가 이 방송 실시간 방송 중에 얘기 들었었죠.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실제로 목요일날 슈팅이 나왔었죠. 비상교육을 제가 간단히 얘기 드리면 역시나 한동훈 정치 테마주 관련 종목입니다. 엄밀히 말하게 되면 이민정책 관련 종목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목요일날 슈팅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약 24% 정도 강력하게 슈팅이 나왔는데 그 후에 현재 금요일날 마감이 약 5% 정도 상승 후에 지금 이제 조정으로 마감했습니다. 간단히 좀 얘기 드리면 그럼 비상교육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올라갈 겁니다. 예, 이것도 방송이잖아요. 방송인데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그 이유가 있겠죠. 간단히 설명드리게 되면은 일단 음봉의 모습 그리고 목요일 날 이 강력한 피뢰침의 모습 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을 보고 많은 일반 투자자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24%나 올리고 나서 무려 절반 가까이 15%가 넘는 하락을 했으니 이거 종목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차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거 봉 하나하나 의미를 정말 공부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좀 얘기 드리게 되면은 일봉의 모습을 보면 역시나 핵심 급소의 가격은 5,100원입니다. 왜 5,100원이냐? 과거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지지하고 저항을 받는 라인이 굉장히 많이 보이실 겁니다. 딱 봐도 과거에 지지받고 저항받던 자리임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멀리 봐서 제가 얘기 드리지만 특징이 하나 있죠.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왔다. 이거는 그만큼 이 비상교육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싶은 사람이 많았었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바닥에서 샀으니 보통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교육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분봉으로 좀 볼게요.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목요일 날 급등이 나오고 나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오늘 개인적으로 장 초반에는 약간의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또 좋은 진입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눌림 이후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5,100원은 여전히 지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100원을 만약에 지킨다면 약간의 횡보 후에 빠르게 좀 회복하지 않을까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에 상승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비상교육이 상승한 이유는 뭐 비상교육이 온라인 교육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로 올라가기에는 재료 자체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흔합니다. 근데 비상교육이 올라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정치 그 테마주에 엮였다, 편입됐다 이 부분 때문인데 정치 테마주는 성격상 굉장히 짧고 굵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횡보하는, 준비하는 기간도 사실 짧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눌림 이후에 좀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또 두 번째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긍정적인 면만 보면 너무나 좋겠지만 만약이라도 시장이 안 좋거나 비상교육에 대한 악재,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이 5,100원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5,100원을 기준으로 만약에 5,100원이 내려간다, 뚫리고 내려간다 하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진입도 중요하지만 손절도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진입도 5,100원 부근에서 하게 되면 손절도 5,100원 깨지면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손절가가 불과 마이너스 2%, 3%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아요. 근데 만약에 5,100원을 지키고 올라간다. 올라갔을 때는 최소 1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선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만약에 5,100원 부근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 6,000원대 이상에서 매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또 실시간 이야기는 톡방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장 시작 전 살펴본 특징 중 우선은 비상교육 멘토님의 설명으로 들어봤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에서 미리 좀 알려드렸었던 종목이고요. 마찬가지 최근에 좀 뜨거운 정책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5,100원 자리를 잘 지키는지 여부 지켜보시면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멘토님 알려주신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디테일한 부분은 문자 메시지 샵 3989로 밀키트라고 내용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렇게 멘토님께서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밀키트 종목 이외에 더욱더 다양한 투자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방법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멘토님이 이 방법으로 소개해드린 우리 밀키트 종목들 얼마나 높은 수익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수익률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두산 로보틱스, 이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그 전에 방송 중에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다가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알려주시고 나서 현재까지 65% 지난주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고점에 비교하자면 더욱더 높은 상승률로 보유 중인 종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에서 소개해주시고 2주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65%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앞서 리뷰해주셨던 LS전선 아시아 지난주 금요일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 20% 넘는 수익 챙길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외에도 텔레칩스, 우듬지팜 뭐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보유 중인데요. 멘토님께 직접 이 종목들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멘토님이 종목을 가져오시고 또 적절한 가격에 매수해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직접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일단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많은 얘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제가 방송하는 시간이 장 전이에요. 장 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나다 보니까 방송만 보고 진입을 하시거나 방송만 보고 참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로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진입하는 구간도 손절 구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정확하게 어드바이스를 받는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두산 로보틱스 64%가
실질적으로는 사실 꿈이 아니에요. 꿈의 수익률은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은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제가 로봇은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잘 기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방송 초창기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로봇, AI 반도체는 중장기입니다 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렸어요. 물론 디테일한 얘기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계속 얘기 드렸듯이 중장기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64%지만 이제는 진입이 늦으셨고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보유자 분들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4%로 수익률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건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두산은 차후에 100% 찍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뭐 LS전선 아시아도 제가 11월 1일 날 공개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11월 1일 날부터 진입을 해서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렸듯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진입의 시기와 진입의 타점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입의 시기를 시장 상황을 보고 제가 공략을 해드린 거는 지난주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실제로 이제 보유를 하고 지금도 이제 수익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략일은 사실 방송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는 사실 훌쩍 넘었습니다. 25% 이상 수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텔레치스부터 시작을 해서 우듬지팜까지, 우듬지팜은 제가 공개하고 나서 오히려 내려갔죠. 상승하고 난 뒤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공정해야 돼서 지금 뭐 차트 종가상 기준을 한 거지만 원래는 굉장히 높아요. 30%가 넘습니다. 이미 수익 실현했겠죠. 그리고 여기에 공개되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싹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제가 공개했던 비상교육까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 못한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고요. 제가 노란톡방에 실제로 입장하시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보세요. 톡방의 실제 얘기입니다. 자, LS전선 아시아 지난주 공개 이후 11,300원, 11,400원 지지하며 횡보합니다. 저항대 돌파하기 전에 숨고르기 구간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를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란 포인트 부분이 제가 실제로 공개한 부분이다, 진입한 구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진입 이후에 불과 일주일 정도 뒤에 무려 이 엄청난 강력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그 방송 초반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이젠 보유자 영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안타까운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잖아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물론 전부 다 100% 공개하지는 않아요. 톡방 안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좋은 종목을 공개해도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공개하고 분석한 건 제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방송만 보고 종목만 보고 판단하시게 되면은 반쪽짜리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입하는 것도 정확히 모르시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도 정확히 모르고 이 종목이 어떤 호재를 갖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것까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정말 디테일한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톡방에서도 얘기 드리는 거는 현재 AI, 반도체, 로봇이 주도주입니다. 중장기로 봐야 됩니다. 이런 시장의 상황까지도 분석해서 항상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꼭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상교육을 제가 방송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실제로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냐면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요. 종목 공개, 비상교육 바로 매수하라고 제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진입하라고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에 진입하세요. 공개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불과 2시간 뒤에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정확하게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매도를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당일날 25%의 막강한 수익률을 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비상교육을 공개했던 이유가 엄밀히 말하게 되면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정치 테마 중 힘이 강력하다 포인트를 드렸죠. 실제로 강력하게 상승 후에 그 다음에 하락까지 나왔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종목의 성격까지 분석을 합니다. 저는. 해서 디테일하게 매도 후에 조정,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뭐 우듬지팜도 다시 3,000원 재돌파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듬지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미 이 톡방 안에서 많이 디테일하게 얘기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3,000원 돌파하고 나서 훌쩍 넘어가고 우린 또 수익 실현 극대화하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방송만 보시고 제가 모든 걸 얘기 드리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진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드리고 싶냐면
8시 반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제가 방송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얘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 노란톡방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오셔갖고 많은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또 잠시 후에 오늘의 제가 공개한 종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께 직접 이렇게 어떻게 종목들 선별하고 자리를 잘 잡아주시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번 주 11월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고 12월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해보고 싶으실 텐데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시켜가시는 좋은 방법이 있고 저희 방송에서보다 더 자세한 얘기 나눌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멘토님께 이렇게 알려드린 종목들 많이 있는데요. 오늘 또 새롭게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 가져오셨겠죠? 이 밀키트 종목도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정말 많은 분들 이제 이 별명이 저 처음에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 알고 계신 우리 농슬라,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대동을 오늘 밀키트 종목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 밀키트 종목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더 알짜배기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 종목씩 소개를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대동 제가 뭐 잠깐 언급했지만 농기계 관련해서 국내 뭐 업계 1위로 알고 있는데 전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밀키트는 역시 대동입니다. 대동인데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으시죠. 근데 대동이란 이름보다 농슬라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네. 간단히 기업의 개요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뭐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등 농업기계 생산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들 갑자기 좀 뚱딴지 같을 거예요. 지금 시장의 주도는 반도체 AI 뭐 이런 뭐 관련 테마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갑자기 농업기계 관련 기업인가요? 이야기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엄밀히 말하게 되면 자율주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네. 지금 그 테슬라가 여러분들 자율주행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네.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완전 자율주행 버전 12를 곧 출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준비는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 지금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냐면 우리 지금 국내 시장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라든가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테마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실 제가 왜 대동을 공개한 이유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건가요? 바로 2019년도에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농업기계를 출시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자율주행 농업기계냐, 뭐 콤바인이냐, 이항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농업기계를 출시했다.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겁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자율주행 트랙터까지 출시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 자율주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화할 수 있는 바로 스마트팜까지 현재 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율주행 테마는 여러분들 단기 테마가 아니잖아요. 네. 자율주행이 사실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앞으로 완벽해지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왜 하필 지금 대동을 공개했냐면 이따 기술적 분석을 또 해드리겠지만 항상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알고 있는 종목을 할 때는 즉 이미 수면 위로 올라온 종목은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고점이에요. 고점, 즉 진입의 타점을 놓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야를 더 넓게 가져야 됩니다. 지금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자율주행 테마에 즉 농업기계, 자율주행 농업기계 대장인 이 대동도 움직일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자율주행 농업기계 중에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농슬라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동 또한 앞으로 움직임 매우 기대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배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경도 상당히 중요한데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은 3년 연속으로
그 매출이 연속 성장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조 클럽, 매출 1조 클럽을 2년 연속 달성했다. 이 부분이 좀 특징주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대동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지만 국내 농업 시장은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로 따졌을 때는 불과 1%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토가 좁고 작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북미라든가 유럽 부분에서 매출액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북미 수출액 같은 경우는 약 14% 정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는 약 6천억 정도 매출액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유럽부터 시작을 해서 호주까지 38%, 39%로 막강한 성장률을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7월에는 자율주행 3단계 국가검사 통과했다. 이 부분이 사실 핵심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자율주행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가 우리가 비로소 완전 자율주행이다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3단계는 어떤 거냐면 사람이 앉아있을 때 기계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3단계입니다. 사실상 자율주행의 시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3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농업을 종사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줄이 간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간격이 오차가 7cm 내외예요. 7cm. 그러면 그만큼 굉장히 정밀하다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현재 3단계를 국가검사에 통과한 것은 대동이 유일무이한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뭐 국내 타사 경쟁사랑 대비했을 때 타 경쟁사는 지금 1단계예요. 이제 1단계를 통과했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이라든가 경쟁력 부분이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대동이 좀 압도적이다라고 네.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글로벌 농업기계 시장 자체가 200조 원입니다. 200조 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땅 자체가 너무나 작지만 유럽이라든가 북미는 이 농장의 수준이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평균 이 자율주행 농업기계 만약에 차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연평균 약 18%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예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대동 같은 경우는 3단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2026년도를 목표로 현재 완전 자율주행화, 즉 4단계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 중요한 이야기, 기술적 분석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차트를 보시면서 자세한 이야기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밀키트 종목은 대동이었습니다. 국내 1위의 농기계 전문 기업이죠. 지금 저희가 좀 지속 가능한 이슈로 보여지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켜볼 수 있을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국내 유일, 국내 최초 이런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멘토님께 이 대동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차트상 가격 얘기는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7일 월요일 아침 현재 시간 9시 8분 막 지났고요. 시장 상황 간략하게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우선 보합권 내에서 다른 색깔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7% 상승하면서 2,500포인트에 지금 정확히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포인트 미만 하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814.75포인트에서 월요일 시장 출발합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우선 외국인만 매도 우위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224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도 280억가량 물량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은 양시장에서 매수세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상승률 높은 테마는 제지 쪽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깨끗한 나라, 최근에 지난주 계속 이어져 온 흐름,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깨끗한 나라 오늘장에서도 25% 정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테마파크, 그 중에서도 시공테크를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시공테크 오늘장 11% 정도 급등으로 출발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약 10억 원 정도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연장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졌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이자 쪽 보시면 제주반도체가 7%가량 오르면서 테마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제약, 제일약품, 대한약품 같은 종목들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지만 상승 여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지수 우선은 오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대동의 중요한 급소 라인은 어떤지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잠시 후에 백강호 멘토님의 고투더 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멘토님께서 아끼는 좋은 종목 소개를 해주셨는데 더욱더 중요한 거 저희가 얼마에 진입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챙기고 정리할 수 있느냐겠죠. 이 대동의 자세한 가격 전략도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 통해서 직접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우선 대동 오늘 장에서는 14,25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최근에 차트 보면 굉장히 횡보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정도에 한번 진입 타점 잡아봐도 좋을까요? 네, 대동의 모습을 좀 보실 텐데요. 일단 급소의 가격은 13,500원입니다. 13,500원이고요. 왜 급소냐를 봤을 때 과거를 좀 봐야겠죠? 과거를 네. 좀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보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다, 지지를 받았다라는 게 한눈에 봐도 보이실 겁니다. 강력하게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을 받았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가격인데 제가 현재의 모습을 설명드리기 전에 과거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볼게요. 아시겠지만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가 바로 13,500원입니다. 과거에서 13,500원이 돌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약 2022년 5월 달에 자율주행화를 선포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농슬라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유지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무려 1년 가까이 긴 시간 뒤에 현재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장대 양봉 나타나죠? 그 전때 보시게 되면 고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 전때 고점이 약 2만 원 부근이었는데 2만 원 부근을 훌쩍 돌파하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제가 눈여겨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강력하게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13,500원을 돌파할 때 어떤 거래량이 터졌나요? 과거를 보세요. 과거 보시게 되면은 역대급이다 할 정도의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심지어 되게 놀라운 거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 자율주행 그 테마로 편입됐던 이 2022년도 때보다 훨씬 더 막강한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만큼 이 대동에 대해서 관심과 집중을 갖고 있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은 이미 많이 매수를 들어왔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기술적 분석을 가끔 강의를 해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항상 하세요. 거래량이 터진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인데 끝난 경우가 있고 끝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동 같은 경우는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왜 횡보하냐면 엄밀히 말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지금 시장이 로봇주가 대세예요. 만약에 로봇주하고 반도체주가 대세인데 뜬금없이 대동의 만약에 뭐 관련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대동 뭐 북미 수출액 뭐 50% 증가 막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안 사요. 매수 안 한다고요. 왜냐면 지금 AI하고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동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요. 그럼 언제 대동에 관심을 가져요? 테슬라 하면 농슬라라는 게 바로 떠오르잖아요. 네. 이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밀히 말하게 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선입견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관련주들이 항상 바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로봇 하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뭐 HBM 하게 되면 하나마이크론, 아니면 뭐 삼성 SK 뭐 이렇게 떠오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율주행하게 되면 몇 가지 종목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테슬라 하게 되면 몇 가지 종목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죠. 대동은 유일무이하게 농업기계 자율주행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기사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화를 곧 출시한다. 이런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주가도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우리 국내 시장도 지금 텔레칩스라든가 아니면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테마 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하게 된 거고 지금의 흐름은 상승이 나오기 전에 횡보 구간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바로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잔잔하게 횡보하다가 기사와 함께 슈팅이 한번 강력하게 나올 것 같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애석하기도 한 번에 크게 올라가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앞선 매물대가 너무나 강력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약 10월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고점에서 횡보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이제 물려있는 홀딩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애석하게도 고점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볼까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뭐냐면 단순해요.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고점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물려있고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웬만한 거래량은 택도 없다. 이 말이 나오겠죠. 그 말은 뭐냐? 한 번에 상승이 나올 수가 없으니 파동을 움직이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것이다. 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지금 가격대가 14,190원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바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가격, 즉 기다리라. 내려올 때 기다리라. 눌림목에 사는 버릇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드리잖아요. 물론 넓게 보잖아요. 물론 넓게 보게 되면은 지금 저렴한 가격은 맞는데 우리가 주식인이라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눌림목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점 구간이라는 걸 이용해서 눌려뜨려서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해서 지금 사기보다는 약 13,500원 부근까지 만약에 진입을 한다. 지금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또 적당한 또 음봉이 나왔네요. 보시게 되면은 이 분봉입니다. 분봉상 보게 되면은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일단 겁먹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때 사지 말고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조금 더 눌림이 진행해서 내려왔을 때 기다렸다가 진입을 해도 여러분들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버릇 하시면 될 것 같고 약 13,500원을 기준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밀키트 종목,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저희가 지켜본 종목 대동에 대한 차트상 설명과 가격 전략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대동 오늘처럼 눌림이 나올 때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멘토님께서 항상 선 하나 그어서 저희가 저항받고 지지받는 자리 확인을 쉽게 도와주고 계시죠. 이 대동의 중요한 가격 라인을 13,500원이라고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성급하게 매매해서 좀 물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알려주신 전략대로 차근차근 대응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방송을 1분 30초 정도 후에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방송 종료 전에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멘토님과 함께 이 대동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 얘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멘토님이 소개해주신 밀키트 종목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죠. 농기계 전문 기업, 국내 유일, 국내 최초의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율주행 테마로 테슬라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밀키트 종목 대동 소개해 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으니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비 내리고 좀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 외출하실 때 따뜻한 겉옷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내일은 운수대통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